우리들의 삶 속에서 미디어를 제외시킬 수 없다면 미디어를 제대로 사용하고 미디어를 통하여 얻어지는 정보를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강사 장수연입니다. 이제 4차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입니다. 4차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부터는 미디어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부터 3차시까지 미디어 개념과 미디어 리터러시가 무엇인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우리들이 대처할 자세들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답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는 것보다는 다양한 미디어로부터 읽고, 듣고, 보고 또 생비자로서 정보를 접하고 있을 때 미디어 정보 신뢰성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정보를 받아들여야 할지, 많은 정보에 대한 자세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시 알고리즘 첫 시간에는요,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알고리즘이 주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란 컴퓨터가 문제를 분석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즉, 컴퓨터가 따라할 수 있도록 기준값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순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아침 식사에 대한 순서도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지금이 아침이다, 점심이다, 저녁이다. 아침인지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지금 고프다, 아니면 배가 고프지 않다 라는 걸로 또 판단을 할 겁니다. 만약에 배가 고프다면 식단을 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배가 고플 때 먹을 수 있는 식단, 또 배가 고프지 않을 때 먹을 수 있는 식단, 이런 각 명령어에 맞는 식단에 따라 식사 메뉴가 선정이 되겠죠. 여기서 식사 메뉴는 연령별 또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 본인들이 좋아하는 취향을 또 분석할 수 있는 나만의 데이터가 또 수집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알고리즘은 많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내 취향과 비슷하거나 나와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추천해 줍니다. 취향이나 좋아하는 것을 추천하기 위하여 친화성, 성실성, 신경성, 개방성, 외향성이라는 빅5라고 불리는 성격 특성 요소를 분석한 바탕으로 데이터들이 수집되어 활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정보기술 산업에서 가장 크고 가장 지배적인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사들의 빅테크라고 불려지는 기업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수억 명의 사용자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전자상거래, 정보 플랫폼 등의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보에 노출된 알고리즘은 미디어 플랫폼에서 좋아요 10개이면 직장 동료보다 참가자의 성격을 더 잘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좋아요가 70개이면 친구보다 나의 성격을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좋아요 댓글이 150개이면 가족보다 나의 성격을 더 잘 알게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300개이면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보다 나의 성격을 잘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데이비드 스틸레 교수가 말하기를 SNS 데이터를 분석하면 이용자의 IQ, 정치적 성향은 물론 가정 환경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에서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은 시간 단축이라는 의미에서는 편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의 다양한 경험이나 다양한 사고, 의견, 변화를 추구할 수 없다는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느끼는 사람과 미디어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혹시 일라이자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이 컴퓨터나 인공지능의 행위를 무의식적으로 의인화하는 현상을 뜻하는 것인데요. AI를 사람으로 생각하여 소통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또 의존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루다, 빅스비, 시리아, 제폭의 테이 이런 AI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시기도 하셨고 또 대화를 해보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2016년 3월에 AI 챗복으로 출시된 테이는 16시간 만에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요, 백인 우월주의 및 여성 무슬림 혐오 성향의 인명 사이트에서 테이에게 비속어와 또 성차별 발언을 되풀이 학습시켰고 그 결과 실제로 테이가 혐오 발언을 쏟아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테이는 너는 인종차별주의자냐? 라는 질문에 네가 멕시코이기 때문에 그렇지 라는 대답을 하기도 했고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 질문에 대하여는 그것은 조작된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AI 전문 챗봇의 이루다 사건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공지능 이루다는 이상해라는 단어에 솔직히 난 그런 단어 나오면 많이 예민해. 레즈비언에 대해 민감해 라는 곳에는 예민하게 반응해서 미안한데 난 진짜 혐오스러워. 이렇게 소수 정예자들에 대한 발언을 가감하게 뱉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화 중에 주소라든가 계좌번호까지 스스스 대답하기도 했었고 또 성희롱이라든가 성소수자, 장애인, 인종 혐오에 해당하는 단어까지 내뱉기도 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은 어떻게 된 것이며 또 AI가 발언하는 이런 단어들은 어디서 왔는지 걱정스러운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루다의 이런 발언은 인공지능의 바른 언어를 도울 학습용 데이터 편향성을 걸러주는 기술 개발이 더 중요하고 시급했던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루다의 혐오 발언은 AI가 편향성을 가중한 것이 아니고 카카오톡에 있는 사람의 발언으로 확인된 이유였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루다는 20대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중 약 1억 건을 응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고 이루다가 이 중에 한 문장을 선택해서 대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AI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건 중에서 하나를 뽑아내는 일만 했던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최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의 3대 원칙 중 하나로 인간의 존엄성 원칙을 10대 핵심 요건 중 하나로 제시하였은 만큼 윤리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리터러시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세계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2003년도에 세워진 비영리 기관인 커먼센스 미디어 기관에서는 커먼센스 미디어, 커먼센스 교육, 디지털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 리서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먼센스 미디어 기관은 부모와 아동들을 위한 맞춤형 영상을 찾아주는 리서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동의 나이, 연령, 성별에 다 따라 맞춤식으로 추천할 수 있는 영상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AI 문제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추천을 받게 되면 한 가지 관점만 접하면서 그 가치관은 강화되고 다른 의견들은 무시되는 학증 평양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 성별, 국제, 사상, 인종, 빈부격차 이슈에서 학증 평양으로 인한 갈등들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등의 다양한 플랫폼들은 알고리즘으로 인해 내가 본 것들을 기억하고 나의 정보들을 데이터하여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나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알고리즘에 내가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리즘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더욱 뚜렷한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고리즘 리터러시에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을까요? AI는 애교, 공감, 응원에 가끔 던지는 농담까지도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고 있는 단어들, 키워드들을 미리 걸러내지 않고 AI한테 학습되어지고 있다는 거. 그럼 우리도 카카오톡 대화에 좀 더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AI가 로봇인 줄 알면서도 기꺼이 친구가 되기로 한 세계에 75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엘라이자 현상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나도 지금 그렇지 않은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4차시 수업이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 또 5차시 수업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